안녕하십니까. 1주차 3강 적정기술의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다시피 앞서 설명했던 내용은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정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적정기술에 관련된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정기술. 과연 적정기술은 무엇일까?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이런 빈곤과 질병의 퇴치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떤 양지도 있지만 음지도 있죠. 그러니까 단점으로 하면 이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빈부의 격차,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고요. 선진국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개발 국가인 경우에는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원조화도 하고 뭐 유니세프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는 여러 어떤 NGO 단체들이 많은 원조도 하고 도움을 주지만 결코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생각하는 이런 적정이 그들에게도 적정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적정 기술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그런 현장의 모습은 어떠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기술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내용은 이런 적정 기술을 한 공동체의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술들을 말하고 적정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정 기술의 대세에 이르는 기술보다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며 유지하기 더 쉽고 환경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단어는 개발도상국들 아니면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의 그런 소외된 교회 지역에 알맞은 단순한 기술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되는 기술들은 자본 집약적 기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노동 집약적 기술이다. 그래서 실제로 적정 기술은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라고 좀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커스 한스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을 바로 적정기술이라고 또 정의를 했고요. 미국 국립적정기술센터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활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비용과 규모 면에서 적합한 도구 또는 전략을 이렇게 적정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홍성욱의 이런 논문을 쓰신 분들의 적정기술을 정의를 보면 적정기술은 해당 기술을 사용할 때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환경이나 타인에게 가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적정기술의 가장 정확한 기준은 인간이며 적정기술은 기술의 진보가 아닌 인간의 진보를 우선시하는 사고체계 또는 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 과목의 교재로 쓰고 있는 나눔과 기술에서의 어떤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는 인간 사회, 환경, 윤리, 도덕,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는 학자 또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간단한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여성이 지금 물을 보통 이쪽에 있어서의 이제 식수가 가장 큰 어려움이니까 아프리카나 이쪽은 보면 이걸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필터가 들어있고 보통 이런 강이나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실 때 이 물을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터를 놓고 이쪽에 물을 속에 넣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빨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필터가 돼서 마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큐드럼이라고 해서 멀리 이런 식수를 공급받기 힘든데
그걸 뭐 물동이를 쥐고 아니면 머리에 이고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수레바퀴 형태로 만들어서 요 안에 이제 뚜껑을 열고 물을 담아서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면 이게 돌아가면서 안에서 또 작은 필터들이 있거든요. 그 필터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렇게 물이 계속 부딪히면 산소가 공급되면서 물이 이렇게 활성산소가 공급하게 되고 물이 자연 정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물을 이동하기, 식수를 이렇게 공급하기 편리하게 만든 그런 것 또한 이제 맞습니다. 적정기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Q드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적정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의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적정 기술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면 적정 기술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런스트 슈마어가 쓴 작은 것은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에서 중간 기술이라고 처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됐고 이 중간 기술이 첨단 기술과 토속 기술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의미로 쓰인 중간 기술은 그것이 사용되는 현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재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값싼 기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뜻하게 됐었고요. 이와 같이 이제 슈마의 개념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제 간디라고 해서 인도의 폭력주의자고 유명한 분이시죠. 간디로부터 비롯되었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창시자인 이 간디의 물레를 통한 전통적 방식의 천짜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적정기술의 상징적인 행동을 전 세계에 선보였고 슈마어는 바로 이런 간디의 행동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철학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966년 중간기술 개발 집단을 ITDG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ntermediate Technology Development Group이라고 해서 ITDG를 영국에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3년도에 이 슈마어는 적정기술의 기념비적인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책 Small is Beautiful에서 이런 중간기술을 소개를 하고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토착기술보다는 훨씬 후수하지만 선진국의 거대 기술에 비해서는 값싸고 또 소박한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을 선보이게 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이 미국에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포인트 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 이게 1949년 6월 24일에 발표된 연설에 이 트루먼은 미국이 저개발 국가에서 두 가지 기술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개발을 위한 기술적, 과학적, 경영학적인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생산 기구와 또 재정을 보조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이러한 원자기획과는 예서는 사실은 좀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은 형태의 산업화 과정을 따라야 한다라는 전제인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각국 나라마다 그런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공여국의 일방적인 어떤 지원이 가지는 한계는 지금도 사실은 이런 개발 협력계의 치열한 논쟁거리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1969년에 존 토드라고 하는 사람이 매사추세츠에서 신연금술 연구소라고 설립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패럴론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이런 적정기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할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수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운영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에 부합해야 된다. 또 마지막 5번째로는 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것이란 이 5가지의 조건들을 이런 존 토드나 캘리포니아 패럴론 연구소에서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있고요. 이들은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자신들과의 지식과
그리고 기술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 윤리적, 또 생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와 이런 기술적 혁신에 생겨나는 맥락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다시 슈마우로 돌아가서 슈마우의 중간 기술, 스몰 이즈 베스트, 이 중간 기술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했을 때, 이 중간 기술은 값싸게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석유의 대규모 이런 노동 축소 기술과는 달리, 이런 빈곤국, 저개발 국가의 자원과 필요에 적합하게 소규모이고 또 간단하고 또 돈이 적게 드는 기술을 사실 의미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이 부국에서도 이런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고, 단순하게 저개발 국가나 이런 아프리카에만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점차 더 일반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요즘도 이런 유가라든지 또 코로나 이런 사태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점점 더 석유 부족과 이런 환경 파괴, 비인간적인 노동에 대한 저항, 실업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중간 기술의 필요성을 점점 더 절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마커스 한스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 필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의 기술인 것처럼, 이런 적정 기술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적 기술이 중요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1973년 슈머의 이런 스몰 이즈 뷰티풀에서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가 발족이 되어서 73년, 74년에서 사실 또 더 심각한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 파동으로 아주 큰 또 국제적으로 이런 큰 공황이 사태가 있었었는데, 이런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은 이런 값싸고 풍족하고 하다고 여겼던 이런 석유가 한순간에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몇 가지 에너지 보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됐고, 76년도에 몬태나주에 있는 국립적정기술센터라고 하는 NCAT, National Center for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하는 이 센터를 설립을 했고, 국립적정기술센터의 목표는 저소득 가정의 가장 큰 걱정이 에너지였으므로 초기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기술 개발에 사실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해 캘리포니아의 브라운 지지사라고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 저소득 가정과 소수의 민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적정기술국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러한 계속 지속된 노력은 사실 지미 카터 정부 재정 보조화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레이건 정부가 다시 들어서자마자 또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의 적정기술은 국가 차원의 동력을 잃었다고 해서 적정기술 운동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후에 이제 비정부 기구인 NGO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NGO에 의해서 명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의 정신과 의사 폴 폴락이 1981년 국제개발회사라는 IDE,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Enterprise라고 해서 IDE를 설립하고 1982년 소말리아의 난민촌을 방문해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이 IDE가 아주 대표적인 이 NGO 기구로 우리가 유마크로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디자인 혁명을 뜻하는 비영리 기구인 딜레브를 통해서 하루 $2 이하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복원과 소득 증진에 힘쓰고 있고, 91년도엔 사실 기계공이었던 닉 문과 스탠포드 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출신인 마틴 피셔가 케냐에 있는 아프로텍이라고 하를 설립했는데, 현재는 킥스타트라는 조직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이 킥스타트에서 명칭을 바꾸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킥스타트는 사실 이 수백만 사람들의 빠른 시일 내에 가난을 벗어나게끔 또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통해서 세상이 가난과 싸우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요 킥스타트에서 보는 적정 기술 또는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10가지 조건들은 추후 강의 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한 2년간 평화봉사단에서 활동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이 에이미 스미스가 2003년도 매사추세츠 공화대학 MIT에서 기업의 D랩 과목을 개설했고, 이 D랩에서는 방학 중에 개발도상국을 방문해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학기 중에 이러한 문제점을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학 설계를 지금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설치 제품과 아이디어는 사탕수수 숯을 이용한 이런 필터 개발, 또한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케냐니까 태양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통한 살균 장치, 또 드럼통 세탁기, 이런 것들, 아마 제가 기억나는 사례로 있을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이런 적정 기술은 국제개발 NGO 등과 같은 기관들과 학계에서 그 명맥을 지금 또 유지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이런 뉴욕에 있는 쿠퍼 엘리트라고 하는 뮤지엄에서 개최된 또 이런 전시회에서 보면 이런 많은 적정 기술을 주목받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하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쪽에서도 이런 그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추진하고 있는 UN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이런 과제나 도전은 빈곤 계층의 자립을 위해서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할 수 있는, 다만 적정 기술이고 좋다 하더라도 비싸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저렴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쉬워야 되는 이런 제품들, 이런 기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적정 기술이 바로 그러한 도구가 되고, 이런 적정 기술과 국제 개발 협력의 이런 만남들은 앞으로도 적정 기술 역사에 가장 빈번히 언급될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적정 기술의 역사이고,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적정 기술에 관련된 행사들을 보면 많습니다. 적정 기술 국제 컨퍼런스도 있고, 또는 이런 아트 테크놀로지 포럼 등이 있고, 최근에 들은 국제 기술에 대한 행사를 보면 2009년에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politics라든지 환경이나 또는 경제라든지 ethics 또 culture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된 90%를 위한 이들의 기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적정 기술은 과학기술의 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공학 분야에 관심이 아주 뜨겁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근 개최된 이런 적정 기술 관련된 행사들을 쭉 살펴보면 확산되는 추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적정 기술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것은 제 몇 년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바와 같이 시작 단계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 이런 기류나 조류를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러한 관심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기술의 대표적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대나무 발판 펌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나무 발판 펌프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펌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한두 번 볼 수 있고요. 또 민속촌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손잡이가 달린 이 펌프가 있습니다. 물펌프라고 하는데, 그 손잡이에 처음에 이제 물을 조금 붓고 이 펌프를 하면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그 지하수를 저희가 사용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전기도 부족했고, 아무래도
이런 이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가 뭐 힘들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그 수동식 물펌프가 있었는데 그거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하지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되면 힘드니까 이렇게 대나무를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물을 뿜어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 대나무 발판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수기에 가난한 농민들에 대해서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말라 죽을 수 있는데 그런 펌프를 활용해서 이런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판과 지지대, 대나무나 다른 값 비싸지 않고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 펌프는 두금속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힘, 그러니까 발로 밟아서 이용해서 작동하며 지역의 철공소 등에서 제작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처음 이 IDE에서 제작해서 방글라데시에 170만 개 이상 팔렸고 방글라데시의 농민들이 이걸 통해서 14억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요 ID가 이걸 제작해서 공급한 그런 사례입니다. 작동 기술에 대한 이것처럼 조건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활용해야 되고 또한 현재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또한 제품의 크기는 적당히 하고 사용 방법은 이처럼 발로 그냥 밟거나 하는 것처럼 간단해야 하겠죠. 또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분야의 지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도 보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급적 좋겠죠. 또한 사람들이 이런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또 공헌하는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적정 기술이라 할 수 있을 거고 또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상황에 맞춰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지식재산권, 컨설팅 수업, 수익과세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이런 적정 기술을 대한 조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조건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IDE나 킥스타터 이런 쪽에서도 이 적정 기술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기술 사례는 앞으로 이제 강의를 지속해 가면서 더 많은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하고 같이 찾아보고 또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1강에 대한 저희 강의 소개를 드렸고 2주차 때 1주차 2강 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강에 이런 적정 기술에 대한 또 정의, 역사, 이해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이 창업 교양 과목인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은 이런 여기 그 계명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업교육센터에 대한 간략한 이런 소개 자료들 같이 넣었습니다. 창업교육센터는 동문이죠. 동문 바로 옆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고요. 3층에. 그래서 창업 학사 제도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또 창업 아이디어 발표회 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에 또는 이런 사회적 이슈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창업교육센터에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내용들을 좀 보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창업교육 이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C스페이스 공간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고 또는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뷔페처럼 차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아주 대학 생활을 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많은 경험들을 쌓아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또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칠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 또 비대면으로 처음에 만나 뵙게 된 거는 사실은 좀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이 또한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한 몸 건강하게 또 이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지식들도 일단 1차적으로 학습을 하고 나중에 오프라인 또 대면 강의 때 만나 뵈면 더욱더 반갑게 또 1차적인 어떤 이런 선행학습처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2주차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1주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